안녕하십니까. 우리 땅짓고 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2022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도소득세 분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1년도의 개정세법에 비하면 좀 많이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세금을 조금씩 완화하려고 하는, 또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좀 보입니다. 여러분, 세법의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이게 부자들이 세금이 많이 과세를 하려고 하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피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어디로 몰릴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정세법을 보신다면 조금 더 재밌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개정되는 것 중에 먼저 좀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죠? 12억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그 배수를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상가 겸용주택에 있어서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조금은 그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한다, 그런 내용이 좀 보이고요. 입주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이 12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변동이 됐고요. 또 요건도 조금 더 세세하게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했고요. 또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그 오세훈 시장이 상생 임대주택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특례로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12억까지 늘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요건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세대여야 돼요. 그죠? 세대원 전원이 집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국내에 1주택, 국내에 모든 주택들에 대해서 1주택만을 가져야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골에 뭐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 빈집이 있다, 집이 있으면 안 돼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또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됩니다. 또 조정지역에서는 거주까지 해야 돼요. 그죠? 2년간 보유 및 거주를 하면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근데 금액이 있죠? 금액이 9억까지였습니다. 2021년도는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했는데 2021년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값이 많이 올랐죠. 서울시의 평균 집값이 11억, 12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법상 양도소득세도 12억으로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요 개정 내용의 핵심이고요. 요거는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게 2022년도에 파시는 분들은 12억에 다 적용이 되지만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될 거냐 가지고도 논란이 됐었는데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이걸 좀 법조문으로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89조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는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파산 선고에 의한 거, 또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있고 주택 및 여기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의 합계액에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고 그 이하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법조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비과세에 대해서 시행령이 또 그 개정된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행령이 되면 이게 12억까지는 과세가 되지만 12억이 넘어가는 건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금액, 그 비율만큼 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구해서 곱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까지는 완전히 세금이 없고 12억 넘어가는 부분만 그럼 과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개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예, 요 시행령 개정 내용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21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 그 적용하는 배수가 있는데 요거를 하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집이 있어요. 그죠? 집 밑에는 땅이 있죠. 근데 이 땅을 굉장히 넓게 하는 거야. 지방에. 아니면 뭐 서울 근교에. 그래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죠? 예. 그거를 다 인정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부수토지라고 해서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건축물 정착 면적,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비과세를 해줄 거냐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 2021년도에는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지역 안에서도 보니까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배수를 줄였습니다. 이 고가주택이나 땅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집에 대해서는 그 세금에 대한 한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수도권 안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는 3배까지만 비과세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집이 뭐 땅이 넓으신 분들은 조금 더 증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다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도시지역 안에서도요,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사실은 뭐 이렇게 땅값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외 이런 데들도 중점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종정 규정대로 5배 인정을 해주고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땅의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그대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도 법률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면요. 주택 부수 토지의 그 89조의 3항, 그죠?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이제 3배, 5배, 10배가 되겠죠. 요게 이제 그 2021년 12월 8일 개정이 돼서 이제 2022년 이후로 양도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상가 겸용주택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생시설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1층에 상가, 뭐 2층, 3층 주택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쓰셨냐면 상가 부분보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크면은 주택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2021년도까지요. 그런데 이거를 법을 바꾼 거예요. 2022년도에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지방에 있는 상가 겸용주택이나 아니면은 그 금액이 좀 낮은 것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12억 이하는 그대로 주택이 크면 조금이라도 크면 전체를 비과세를 해주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상가 겸용주택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억 이하짜리는 거의 없죠, 그죠? 예, 그 대지 지분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금액들이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2억이 넘어간다고 보시고 서울 경기에 있는 상가 겸용주택은 이제는 주택만 비과세 되는 걸로 2022년도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뭐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작으면은 어차피 주택만 비과세 되는 거는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아요. 예, 요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적용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까지 내용이고요.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가 좀 다각도로 바뀌었는데 입주권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그냥 그동안의 법에서 제대로 그 법조문을 좀 신설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해서 입주권이 있는 경우랑 좀 동일하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에 대한 정비사업 범위 확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입주권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변형이 되죠.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까지도 우리 그 기존의 법에서는 규정을 해놨는데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입주권 적용 대상에 그대로 같이 혜택을 주자 하는 내용으로 그런 그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내용들이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입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집이 오래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 시행 인가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날짜가 관리처분 인가일이라는 건데요. 관리처분 인가일이 확정이 되면서 이 주택은 이제 앞으로 허물 수 있게 되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 권리로 바뀌어요. 그죠? 땅밖에 안 남으니까 이 예전에는 집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진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로는 입주권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입주권이 쭉 그 공사를 막 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제 잔금을 내면서 준공이 되고 그러면서 신축 주택을 가지게 되겠죠. 이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집을 갖고 있었던 거를 잠깐 공사 기간 동안에 권리로 갖고 있다가 다시 새 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줘야죠. 그죠? 1세대 1주택 혜택을 줘야지만 내가 어차피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었는데 이게 권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혜택을 안 주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에 대해서 원래 1세대 1주택이었던 분들은 비과세 해줄게 하는 내용이 이게 첫 번째 법률로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주권을 포함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이 허물렸으니까 집이 지금 헐어져서 내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조합에서 시공사를 통해서 이주비에 대한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집을 또 사시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사서 어차피 이거 입주까지 뭐 건설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 나중에 그러면 옛날 집을 팔겠다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입주권을 팔 때 원래 집이랑 똑같이 비과세를 안 해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입주권에 대해서 원래 집처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새 집을 사고 입주권을 팔 때 일시적 2주택처럼 비과세를 해주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입주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랑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 시행령을 보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가 그 집을 판다는 거예요. 각목이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을 비과세를 하겠다. 입주권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근데 그 금액은 12억까지다. 이게 이제 법률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내용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나는 1세대 1주택이었던 분들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이분들은 당연히 1세대 1주택처럼 입주권도 비과세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여기서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그 법이 들어갔고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처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이렇게 그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주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156의 2에서는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를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집을 사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내에 종전주택, 이 입주권,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을 팔면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를 무조건 해주도록 해주는 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하고 똑같이 요건을 맞추겠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입주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축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그 새로운 데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공 전후로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었던 2021년도의 세법이었고요. 2022년도 세법에서는 그럼 뭐가 시행령에서 추가로 들어갔냐면 이게 일시적 2주택도 새로운 집을 살 때 이게 투기의 목적이다 아니다는 계속해서 그냥 집을 사고 또 사고 집을 사고 또 사고 하는 거가 1년 이내에 자꾸 집을 사게 되면 그거는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게 세법의 시각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집을 하나 사고 최소한 1년은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집을 사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새 집으로 다른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가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사고 새로운 입주권을 사서 그 입주권인이 그 새로운 집으로 됐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1년 이후에 그 입주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요번에 2022년 개정세법에 들어왔어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바꿨는데 그게 이제 그 법 조항만 다릅니다. 시행령 156조의 3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주택을 사고 나서 1년 뒤에 입주권을 사든 분양권을 사든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뀐 세법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 일시적 2주택하고 똑같이 그죠? 개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생 임대주택으로 하려면은 이게 그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 상생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상생 임대주택을 취득한 사람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그 거주 기간이 아까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2년 중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요건을 잘 충족하면 1년을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주 기간 1년 못 하더라도 너무 빨리 임차인들 쫓아내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우리가 용어도 생소하지만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잘 갖추는 게 그 거주 기간 1년을 인정받는 방법인데요. 그 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을 요번에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항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을 해라. 그리고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1년 한 열흘 동안 이 기간 중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1년을 추가로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1번 요건 말고도 임대 개시일 당시에 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임대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는 뭐 10억이 되고 11억이 되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 이 1주택자가 이게 상생 임대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 기간도 맞춰서 해야 되고 임대료 5% 이내도 인상해야 되고 2년 이상 임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대차 그 상생 임대주택을 내가 매수하고 나서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개설해도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을 또 임대를 해야지만 이 거주기간 특례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좀 굉장히 까다롭죠? 예. 요건은 이런 새로운 법이 나오면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법이 제정이 되면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거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는 가져가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법률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서 내가 거주기간 1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세법 개정에 대한 방향은 정책에 대한 방향입니다. 또 2012년도에는 뭐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 조금 더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바뀌는 세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땅짓고 채널 통해서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도세 2022년 개정세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